가끔 스케일링을 받고 나서 치아 사이 구멍이 생겼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케일링 때문에 잇몸이 내려간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금연하시라고 10번도 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번 정기검진 때 인사를 하자마자 입에서 쩐내가 나더라고요. 역시나 잇몸은 망가진 상태로 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치아를 리셋해드리는 부산 서면 리셋치과 원장 김현주입니다. 거울을 보다가 치아 사이에 검은 삼각형 모양의 틈이 생긴 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시죠? 이걸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요. 보기에도 안 좋고 음식물도 잘 끼고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찬물을 마실 때 시린 증상까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팔자주름 노안의 상징이잖아요. 치아도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순간 나이가 들어 보여요. 노안의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계속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데, 사실 블랙 트라이앵글은 단순 미관상 문제가 아니라 건강에 적신호일 수 있거든요. 오늘은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5가지 주요 원인부터 예방법, 그리고 이미 생겼을 때의 다양한 해결책까지 모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블랙 트라이앵글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블랙 트라이앵글은 치아와 치아 사이, 그러니까 잇몸이 차 있어야 될 부분에 생기는 삼각형 모양의 빈 공간을 말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잇몸이 건강하게 차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잇몸이 내려앉으면서 검은 틈새가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생기면 보기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음식물이 끼기 쉽고 세균이 쌓여서 잇몸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또 치아를 지지하는 힘이 약해져서 결국에는 치아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럼 블랙 트라이앵글이 왜 생기는 걸까요? 주요 원인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잇몸이 건강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잇몸 질환이나 풍치가 있으면 잇몸뼈가 점점 내려앉게 되는데요. 잇몸은 그냥 살덩어리가 아니라 그 아래에 잇몸뼈가 받쳐주고 있어요. 이렇게 잇몸뼈, 잇몸살 부분이 있는데 이 뼈가 내려가면 잇몸도 따라 내려가면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거죠. 두 번째, 스케일링 이후 잇몸 수축이에요. 물론 진짜 원인은 스케일링에 있지 않아요. 가끔 스케일링을 받고 나서 치아 사이 구멍이 생겼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스케일링 때문에 잇몸이 내려간 거는 아니에요. 원래 잇몸이 안 좋아서 부어 있었는데 스케일링을 받으면 잇몸에 염증이 빠지고 붓기가 빠지면서 원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히려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잇몸뼈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 교정치료 때문입니다. 교정을 하게 되면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치아가 삼각형인 분들은 교정을 받으면 더 블랙 트라이앵글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이해 잘 안 되시죠?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원래 치아들이 겹쳐 있을 때는 잇몸이 가려져서 문제가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교정으로 치아들을 가지런히 펴면서 삼각형 공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할 때는 이런 부분을 미리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젊을 때, 잇몸이 건강할 때 교정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잇몸 상태가 좋은 바로 이 시점에 교정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임플란트 치료 후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심는 상황은 치아를 뺀 후에 진행이 되는 거라서 아무래도 잇몸뼈가 어느 정도 내려앉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임플란트를 했다고 무조건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5mm 룰이라는 게 있는데요. 임플란트와 치아가 만나는 부분까지의 거리가 5mm 이내면 잇몸이 자연스럽게 차오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치료할 때도 이런 부분을 미리 고려해서 치아의 모양을 너무 삼각형으로 만들지 않고 저촉면을 좀 더 아래까지 내려서 동그랗게 만들어주시면 블랙 트라이앵글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니 같은 경우 블랙 트라이앵글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 단계부터 수술의 계획을 잘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수술하면서 메스의 접근 방향, 수처의 방법 등이 블랙 트라이앵글을 만드냐 만들지 못하느냐로 갈릴 수가 있는데요.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있는 치간 유두를 살리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게 앞니 임플란트의 성공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시술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시술은 아니고요. 숙련된 손을 가진 전문적인 원장님한테 시술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경험으로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잘못된 칫솔 습관이에요. 좌우로 세게 양치질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잇몸이 벗겨서 내려앉을 수 있어요. 올바른 칫솔질은 좌우로 세게 문지르는 게 아니라 빗자루를 쓸듯이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주시는 거예요. 잇몸에서부터 치아 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셔야 잇몸 손상을 막을 수 있어요. 말로만 설명드리니까 이해 잘 안 되시죠? 지금부터 제가 모형으로 설명드려볼게요. 흔히 양치질 할 때 이렇게 문지르는 모션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문지르는 모션을 잇몸 가까이에 사용하시게 되면 잇몸이 벗겨져서 잇몸이 내려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문지르는 모션은 씹는 면 쪽으로만 해주시고요. 잇몸 경계 부분은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이렇게 아래 치아 같은 경우는 쓸어 올리는 거겠죠. 윗니 같은 경우는 쓸어 내리는 거겠죠.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빗질하듯이 이렇게 손목에 스냅을 줘가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간혹가다 이제 잇몸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 중에 잇몸 사이에 인위적으로 칫솔을 모를 넣어서 진동을 주면서 양치질을 하는 바스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스법의 경우는 정말 숙련된 스킬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잇몸을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바스법보다는 안전하게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쓸어 올리는 모션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이사이 잇몸은 치실로 보완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간혹 바스법을 강조하시는 원장님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네요. 그렇다면 블랙 트라이앵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잇몸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스케일링을 받으시고 잇몸 상태를 점검 받으세요. 두 번째, 올바른 양치 습관을 기르세요.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양치를 하세요. 세 번째, 교정이나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때는 잇몸 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세요. 앞서 주요 원인을 소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교정이나 임플란트 치료로 인해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길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기껏 치료했는데 다른 병이 생기게 만들 수는 없죠. 네 번째, 금연하세요. 흡연은 백해무익하지만 특히 잇몸 건강을 앗아가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사례로 저희 환자분 중에 있는데요. 공들여서 잇몸 치료를 한 사이클 끝내신 분이에요. 잇몸 치료 마무리하면서 제가 금연하시라고 10번도 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번 정기검진 때 인사를 하자마자 입에서 쩐내가 나더라고요. 역시나 잇몸은 망가진 상태로 오셨고요. 잇몸 치료의 효과가 전혀 유지가 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잇몸 건강을 위해서 금연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치과 검진으로 초기에 발견하고 관리하셔야 해요. 무심코 놔두었다간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거든요. 이미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겼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레진 치료예요. 치아와 같은 색깔의 레진으로 비인 공간을 메워주는 방법이에요.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당일에 바로 치료가 가능한 장점이 있죠. 다만 레진은 시간이 지나면 변색 가능성이 있고 내구성이 세라믹보다는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경우에는 충분히 효과적인 치료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라미네이트 치료입니다. 치아 형태를 삼각형에서 좀 더 동그랗게 바꿔서 블랙 트라이앵글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예전에는 라미네이트를 하면 치아를 많이 깎아야 한다고 생각하셨는데 요즘에는 최소한만 다듬거나 아예 삭제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었어요. 라미네이트 장점은 마취도 필요 없고 임시치아를 만들 필요가 없어서 편리하죠. 또 세라믹 재료라서 변색이 거의 안 되고 자연 치아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연스러워서 특히 추천드립니다. 실제 치료 사례 소개로 블랙 트라이앵글을 해결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 환자분은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후 침이 마르면서 치아 변색과 함께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셨어요. 양치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관리를 잘 하셨는데도 생긴 경우였죠. 라미네이트 치료로 치아 형태를 조정해서 블랙 트라이앵글을 해결하고 동시에 변색된 치아 색상도 개선할 수 있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치료 후에는 블랙 트라이앵글이 거의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훨씬 건강해 보이죠? 이런 치료는 단순히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아를 건강했던 예정 상태로 되돌리는 복구 치료라 꼭 시기를 놓치지 않고 받으셔야 해요. 오늘 블랙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정리해 볼게요. 블랙 트라이앵글은 잇몸 질환, 잘못된 칫솔질, 교정이나 임플란트 치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올바른 구강 관리가 가장 기본이 되겠죠. 이미 생겼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레진부터 라미네이트까지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거든요. 환자분의 상태와 원하시는 결과에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요. 리셋치과에서는 블랙 트라이앵글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개인별 맞춤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안해드리고 있어요. 특히 라미네이트 치료는 치아 손상을 줄이면서도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 추천해드려요. 블랙 트라이앵글 때문에 웃을 때 가리시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해보세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미소를 리셋해드리는 부산 서면 리셋치과 원장 김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